자, 교재 18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앞에 머릿말에도 잠깐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교재는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요약집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서 교재가 출제되면서 중간에 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기본서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18페이지부터 출발하는 요약 강좌에서는 빠진 부분이 전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약 정도는 반드시 서너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요약이 끝나면 기출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 6개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보시면서 몸 풉니다. 몸 풀고 나면 바로 이어서 예상문제 또 한 8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3번을 반복하도록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7월, 8월이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우리가 문제에 충실하게 가겠지만 교재 편찬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요약집은 꼭 한번 읽어보고 수업에 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약집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한 문제를 위해서 기출문제 5, 6개 해결하고 이어지는 예상문제 그러면 3번을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나올 수 없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난달 수업이 입력하는 시간, 이론들을 이렇게 보태야 되는 입력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7월, 8월은 출력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입력이 잘 돼야 될까요? 출력이 잘 돼야 될까요?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입력이 돼야 출력도 되는데 이제 입력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출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풀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답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 정도는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겁니다. 중요한 문제거나 또 계속 중복되는 문제 또 막 계속 연결되는 문제들은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게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같이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다 정리하면 요약, 기출문제, 예상문제 세 파트를 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가면서 7월, 8월 2달 동안 힘든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아마 문제풀이 수업을 잘 정리하시면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나 점수가 10%는 딱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서론이었고 이제 18페이지 제4조 공인중개사 파트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딱 한 문제 나옵니다. 액의 한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단원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상단에 1번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 누굽니까?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색이 내가 치른 이 시험에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냐 이 부분은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 응시 자격의 제한입니다. 시험을 못 치른 사람이 2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구?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2번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죠. 누구라도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정행위자 5년 옆에다가 결격사유 X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자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결격사유는 아니다. 자, 하단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험의 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2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5번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되었고 다른 건 쉽습니다. 이 단원은 자 5번에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에 밑줄을 딱 긋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구성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하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의식을 하면서 봅니다.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4번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책을 심의하겠다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오지선다형을 준비한 여러분한테 하나, 둘, 셋, 넷, 4가지로 떨어진다는 것 아주 의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의 의결 사항 하면 기억하고 내려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심의한다. 이 심의사항은 반드시 익히시고 이를 자, 중, 보, 손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지만 나한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심의하는구나 해서 심의사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문제에서도 만납니다. 5번 이때 심의위원회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6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밑줄 긋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닌가?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심의하기를 중개사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1차 과목에 민법을 폐지하겠다라고 만약에 심의를 했다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왜? 원칙적인 실시기관인 시도지사니까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도 시도지사가 무슨 소리 민법은 출제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보수에 관한 것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죠. 원칙적 실시기관이 시도지사다라는 의미를 하시면서 그 단원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6번 내려가면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하여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얼마 내로 1개월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2개월 하면 틀리죠. 그래서 이 의미도 잘 봐놓으시고 자, 오늘 징글징글 하도록 문제 보시겠지만 오른쪽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격 정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위해서 요약 가볍게 보셨고 기출문제 대략 5개가 준비되어 있고 넘어가면 예상문제 9개 그럼 14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파트에서